삼성전자 6만 원이 다시 오네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IT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점차 좀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오늘 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방법, 절대 전략 세워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까지도 강합니다. 지금 월화수 이번 주 초반에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들 좀 봐주세요. 일단 가장 큰 화두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격.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왜 약하고 삼성전자는 왜 이번에 유독 강하냐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진단키트 가운데서 CJN이 시가총액이 지금 6조에 육박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분류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CJN이나 랩지노믹스나 이런 주식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큰 대시세가 이제 한번 만들어지면서 이번 바이오제약의 시세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좀 막청 역할을 좀 하면서 이들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니까 바이오제약에서 이제 중가권 쪽으로 좀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으로 좀 다시 바뀌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 공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마치 좀 퍼즐 맞추듯이 움직임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시장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봤었을 때, 시장이 지금 가격에 대한 좀 부담을 좀 분명히 좀 느끼고 있고요. 가격에 대해서 분명히 좀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은 부담이 좀 되지만 대기하고 있는 대기 매수세,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유동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타협을 어느 구간으로 좀 가고 있냐면 기간을 선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간 조정으로서 타협을 좀 하려고 하는구나.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대기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딪히면서 지금 시장이 좀 기간 조정을 좀 원하는 구간으로 좀 가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그럼 조만간 기간 조정이 올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아니, 기간 조정 진행 구간인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네, 이미 변동이 나오려고 했었으면 진작에 나왔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7월 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쪽 하원에서 이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었던 팡 주식들 있잖아요. 애플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들에 대한 경계감이 좀 분명히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보다 유독 해외 쪽의 흐름들이 7월 중순부터 약해지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걸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일단 이번 구간에 해외에서 이제 강세의 흐름을 좀 주도했었던 미 하원 쪽에 이 청문회를 좀 앞두고 있는 이제 애플 같은 주식들도 뻗는다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고점에서 7월 중순부터 가격이 좀 고점에 갇혀져 있다. 그러니까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니고 좀 기간 조정을 좀 선택하는 구간으로 가고 있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도. 그리고 대표적인 이번에 코로나 수혜주였던 넷플릭스 역시도 뻗기보다는 한 차례 큰 차익 실현 물량이 7월 중순부터 나온 다음에 바닥은 단기간에 한번 잡아주니까 고점에 또 박스 또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주도권 흐름을 보였던 애들이 그 기간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7월 대부분 중순 이후에 고점을 치고 죽기보다는 고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던 이제 주도주들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고 뻗지는 못하다 보니까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요 밑에 있는 흐름들 가운데에서 다른 주식들이 이 낙폭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해외 쪽을 보게 되면은 뭐 카지노,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하단에서 계속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크루즈 선사 같은 카니발 같은 경우는 밑에서 버텨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외 다우존스보다도 더 강한 흐름. 그러니까 해외는 지금 전고점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해외 쪽은 주도주들이 고점에서 고점 박스 차익 물량이 나오고 저가 매수가 존재하면서 고점 횡보하는 기간 조정을 선택을 하는 동안에 낙폭주들이 순환 반등이 안 나오니까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고점에서 똑같이 박스를 보이지만은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 이유가 주도주들이 지금 차익 물량들이 나오긴 나왔잖아요. 지금 바이오제약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그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치고 가지고 그 전에 한번 차익 매물들이 이쪽에서도 이제 한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5G도 큰 조정은 아니지만 고점에서 쉬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낙폭주의 반등이 어디서 특징적으로 나왔냐면은 반도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묶어서 보면은 더 차이가 뚜렷한데요. 삼성전자는 치고 가고 SK 하이닉스는 못 치고 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이야기했던 가격대가 5만 1,000원대와 5만 7천원의 박스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넘어갔잖아요. 하이닉스는 못 넘어갔고 8만 8천원을. 요거는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이 이 제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포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주니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가 더 분양이 되니까 해외 쪽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더 강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구조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본다면 기간 조정을 원하는 시장으로 시장은 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가격 조정과 그다음에 이제 대기 매스가 서로 부딪히는 힘이 서로 세다 보니까 장군 몽군하는 식으로 해서 주도주들에 대한 차익 물량도 동시에 나오지만 저가에서 다시 나오면서 혼주세로 만들어 가더라. 이렇게 좀 시장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종목 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그동안 제가 대량 생산 관련된 핵심 키워드로 이야기해드리면서 대표적으로 뭐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런 주식들이 시세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라이트 펀드 규모 확대한다는 얘기 때문에 10만 원대에서 그냥 13만 원까지 쫙 퍼졌지 않습니까? 자, 이런 애들에 대한 이격 가율이 나왔었을 때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보게 되면 대량 생산에서 돌연변이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잡게 되면 NK 세포 쪽과 혈장 치료제를 보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바이오제약에서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수가 좀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번 구간을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봐요. 네. 네. 그러면은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바이넥스나 제넥신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군들 생각해 보면은 전문가님과 이 시간대 방송을 한 이후에 그 종목군들을 계속 얘기를 해 주셔서 아마 한 2달 들고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큰 수익을 내셨을 것 같은데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답을 좀 주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한 오늘 시장 이제 좀 출발을 해 가는데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 워낙에 좀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수를 줄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집중해서 좀 들고 가봐야 될 종목군이라든지 혹은 종목 팁이 있으시다면 좀 더 알려주세요. 네, 일단 IT 반도체 쪽은 이번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시세가 열어진 거잖아요. 이건 모멘텀 플레이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되게 되면 리노공업이나 IS에 대한 모멘텀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공략을 하시더라도 이쪽 파운드리나 이제 검사 관련된 매출 잡히는 업체들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관련된 부품 업체들이 이번에 이제 9월달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공개가 될 거고 삼성전자가 이제 8월 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전후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갤럭시 폴더블 폰 관련된 주식이나 그다음에 애플 관련된 주식 가운데 좀 BH를 가장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로 지금은 못 사죠.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저는 폭락 나올 때나 남들 손절할 때 좀 잘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IT 반도체 쪽은 저는 흔들림 계속 나올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도 지금 LG화학이나 그다음에 뭐 삼성 SDI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정이 안 나오잖아요. 뭐 상관없어요. 계속 현금 들고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면은 계속 기다리는 스타일이고 이쪽은 이제 못하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바이오제약을 하면 되죠.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는 신풍제약이나 이런 업체들은 여러분들 거래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건 선수들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있는 애들 찾으면 되는데 제넥신이나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략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핵심 키워드를 뭘로 잡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제가 대량 생산하는 데 있어서 CMO나 CDMO 업체들 몸값이 높아지는 것은 송도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나 독일 머크사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해드렸었죠. 발렌베이크 그룹과 관련돼서. 자,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3월 달에서 6월 달에 없는 게 지금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잖아요.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니까 그걸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염 속도도 빠르고. 즉, 돌연변이와 NK세포와 관련된 R&D가 돼야 치고 가는 겁니다. 최근에 모더나와 관련된 이 이슈 나오고 나서 임상 실험 관련돼가지고 레우케인 바이오가 왜 올라갈까요? ADC 제형 변형 관련된 기술인데 모더나가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신기술 플랫폼을 다양한 바이오 제약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변이가 나왔을 때 대응이 되잖아요. 이런 포인트를 보게 되면 NK 세포 쪽에서 전 답이 된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NK맥스가 전 물건이 될 거다. 우리나라 NK 세포 쪽은 얘네들한테 다켓을 받아오거든요. 그리고 뭐 이전에 이제 뭐 HT 팜하고 이제 바이넷을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쪽을 공략을 못하신 분들은 녹십자 그룹하고 그다음에 이제 NK맥스 쪽을 좀 공략을 하시면 이번 부분에 좀 바이오 제약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